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419강이고요. 418강에 이어서 발소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 두 자를 배우고요. 43강에서 배웠던 귀이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소자는 우리가 바로 앞에 강에서 말씀드렸고요. 11강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따라가다 종,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세로 종입니다. 자, 따라간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리고 가고요. 자,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뒤에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뒤에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다리가 있겠죠?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손을 잡고 가고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이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한 사람, 뒤에 있는 두 사람,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의 다리,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의 다리. 자, 이렇게 보면 글자가 다 형성이 됐죠? 자, 하나씩 끊어서 보면 요거가 여기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밑에 이 부분이 여기. 자, 한 사람은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따라간다. 자, 따라가다 종.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누군가의 사상을 따를 때는 추종한다. 그 다음에 걔가 주인에게 복종한다 할 때 그 종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간체가 있는데요. 간체 같은 경우에는 잘 보면 위에 사람 인자 두 개만 그대로 가져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따라가다 종이고요. 아래쪽에는 세로종인데요. 한문은 뜻과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이 위에서 우리 배웠던 따라가다 종자와 그대로 똑같죠. 그 다음에 간체 모양도 여기까지 똑같고요.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왼쪽에 보면 실사에 있는데요. 이 실사의 모양에서 뜻이 온 것입니다. 자, 실, 배틀의 실을 길게 늘어놓는다. 배틀이라는 것은 옷을 짜는 기계죠. 실을 엮어서 옷을 만들죠. 지금은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지만 옛날에는 배틀이라는 기계를 집에 두고 천을 짰습니다. 그 천으로 옷을 만들었죠. 자, 세로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는 세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로라는 것은 세로 뭐라고 한다? 종이라고 한다. 옆으로 되어 있는 건 우리 뭐라고 할까요? 자, 옆으로 되어 있는 건 뭐라고 한다? 횡이라고 한다. 자, 횡이라고 하죠. 자, 가로 횡, 세로 종. 자, 그래서 우리가 조종사,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는 우리가 비행기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세로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종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다 종, 세로 종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43강에서 배웠던 귀이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자는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감이 용감감,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엄하다 엄입니다. 자, 감이 용감감이다. 자, 여기에 보면 맹수의 꼬리를 잡은 것이 그 어원입니다. 맹수라고 하면 호랑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호랑이의 꼬리를 함부로 잡았다. 잡혀먹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죠. 야, 여기에 보면 달월자가 보입니다. 달월은 제가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 고기 또는 우리 몸. 자, 고기, 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주로 사람의 어떤 신체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달월자를 만약에 우리가 달월자를 옆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월자를 이렇게 뉘어서 썼다. 자, 이게 호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머리. 자, 이 부분이 어디다? 호랑이의 머리고 이 부분은 어디다? 호랑이의 몸통이다. 그 다음에 자, 호랑이의 이게 꼬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호랑이 머리, 몸통, 꼬리. 근데 호랑이의 뒤에를 따라가면서 어떤 사람이 호랑이의 뭐를 잡았다? 꼬리를 잡았다. 자, 호랑이 이렇게 꼬리를 잡은 겁니다. 자, 상상을 해보면 이 글자가 연상이 되죠. 치다보기라는 것은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치다보기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치다복자가 형성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연상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돌려서 세웠을 때, 자, 오른쪽으로 이거를 돌려서 세우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자, 글자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맹수의 꼬리를 감히 잡다니, 또는 용감히 잡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자, 용감하다, 과감하다. 자, 이런 단어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엄하다, 자, 엄하다는 거 우리가 예를 들면 담임 선생님이 있다.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 이놈, 이리 와봐. 너 왜 그랬어? 굉장히 뭐 무섭고, 또는 원칙에 충실하고 뭐 이런 걸 보고 우리 엄하다고 하죠. 그래서 엄하다는 게 꼭 폭력을 쓰거나 그런 거보다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엄중하고 기세로서 누를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말원자가 입구자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어험 하고 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세가 등등한 모양이다. 자,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을 구분하기 위해서 보면 입구자 두 개와 감히 용감감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세가 등등한 모양이다. 그리고 음은 뭐다? 음은 엄이다. 엄은 어디서 왔다? 자, 감히 용감감인데 감히 세월이 지나면서 음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엄으로 바뀌었다. 감히 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글자에는 간체가 있는데요. 간체자는 옆에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긴 한데요. 자, 우리 무엇을 기억하면 된다? 한글에서 피읍자를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 하나 그어주고 컴마 두 개를 넣으면 된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로는 엄격하다, 엄중하다, 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용감, 엄하다, 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19강에서 발소와 귀이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